이어서 정승일 교수님, 이에 대한 보완 발제 또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승일입니다. 저는 그 정성훈 교수님 발표 내용에 이제 전체적으로 동일하면서 그거를 실제 우리가 직접 목격하는 여러 사례들로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지금 그동안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 펼쳐왔던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그 중에 하나가 사회주택 사업입니다. 사회주택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동체 주택과 협동조합 사업이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2014년, 2015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말하자면은 이 서울시가 하는 여러 사업들을 도와주질 않았죠. 그 중에 하나가 도시주택기금이 서울시의 이 사회주택을 도와준 적이 없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자체가 이 공동체 주택이고 서울의 1호 주택인데요. 2014년에 건설된 주택인데 그 집을 짓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뭐 융자라든가 이런 특혜를 받은 적이 없지만은 제가 사는 집 이후부터는 그 서울시로부터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받는데 재정 지원이 딴 게 아니라 융자 지원을 받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2015년에 그 사회투자 기금이라는 걸 조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한 500억짜리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약간 저리융자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융자를 받아서 지어진 사회주택들이 뭔가 부정과 뭐 부패와 뭐 그다음에 부실하다 그래가지고 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 감사 자료 제대로 공개도 안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볼 때 공개하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거의 그냥 망신당할 수준으로 지금 이런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받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한 핵심은 뭐냐면은 이 서울시의 경우에도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고 그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이고 SH공사가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또 SH공사가 뭐 자기 돈이 부족하니까 뭔가 사회투자기금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이 이게 완전히 중앙집권화되면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그 주택 사업들, 주택복지 사업에 이게 연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또 하나의 사례가 제가 볼 때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주택도 이제 가장 많은 그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재원조달 계획이 안 나오니까. 근데 당연한 게 경기도에는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차후에 뭔가 경기도지사가 뭔가 독자적으로 주택복지를 하려고 할 때 뭔가 이 기금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이 뭔가 분권화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건데요. 이런 거랑 연관되는 게 저는 하나의 제안인데 지금 2월 4일 날 그 당시 이제 이 변창흠 장관이 주도해갖고 3080 이 공공주도 재개발이라는 걸 발표를 했죠. 근데 그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게 주로 수도권, 왜냐면 수도권이 지금 가장 주택 공급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서울, 인천, 경기 위주로 돼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산이라든가 목포라든가 경주, 가령 경주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이 파괴되는데 그거 보면 아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그 주택들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공공주도 재개발을 수도권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 특히 비수도권에서도 해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가 탄소중립 2050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건물 부분, 주택 부분이 그 탄소를 배출하는 주범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30년에 걸쳐 가지고 주택들을 그린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민간의 시장 논리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주택의 난방 구조 같은 것들을 그린 리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뭐냐면은 저리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저리 융자를 누가 합니까? 도시주택 기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도시주택 기금이 이런 거를 계획한다는 얘기를 뭐 국토부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목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비수도권 도시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이런 그린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그거를 위한 재원이 결국은 도시주택
주택도시기금 같은 건데 이거에 관한 관리 권한이 목포시라든가 전라남도라든가 아니면 부산시나 부울경 쪽으로 일정 부분 넘어가야지만이 촘촘한 이 공공주도 재개발, 탄소 중립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죠? 5분 지났죠. 아직 조금 남았네요. 그래서 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그리고 그랑 연관되는 건데 또 하나 이제 청약저축에 관한 건데 청약저축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청약저축이 원래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이 박정희 정부 때 시행이 돼갖고 하고 있는데 무주택자이고 그다음에 독립세대면은 이제 이게 가장 1순위인데 이거 뭐 죄송한 얘기인데 제 친구 중에 재산이 200억 넘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주택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집에. 저도 몰랐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청약저축에 당첨이 됐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아니 청약저축은 뭔가 이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어떻게 이 친구는 소득이 저렇게 많고 다만 그냥 집 한 채 없었을 뿐인데 이 친구가 당첨되는가 생각을 하면서 청약저축이라는 것이 무주택자이고 그다음에 청약저축을 일정에 분 거면 그냥 무조건 1승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무주택자냐 유택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 대한민국 1%가 200억이면 대한민국 0.1%인데 그런 사람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1순위가 된다는 건 뭔가 청약저축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랑 연관되는 게 아까 정성 선생님이 얘기처럼 가령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가령 어떤 지방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서 주택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에도 뭔가 청약저축 1순위가 뭔가 이게 특정한 말하자면 이제 전국적인 회율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지방에 맞는 인구 구조에 맞는 그런 청약저축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택복지 정책이 분권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가. 더군다나 청약저축을 관리하는 게 지금 허그인데 허그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정성 선생님 얘기처럼 지역도시공사가 이런 권한을 가지도록 뭔가 이 법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7분 지났군요. 그만두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주도 재개발을 비수도권에서도 확대해야 되고 청약저축의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정승일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